그 졸트에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뭐냐? 일단 그 속내용, 그러니까 속내용 중에 속내용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쿨링 시킨 거는 에, 여기 보시는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든 그게 이제 한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레이오프 해고가 주도한 게 아니다. 그렇죠. 요게 그렇죠.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레이오프는 점점 줄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얼마 그래서 전까지 되게 많았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음,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 2021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의 어떤 실업률 여기 나오는 그 실업률을 감안할 때 해서도 그 높은 채용과 이 퇴사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괜찮다가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 뭐 내용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막 해고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현재 그러니까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노동시장이 이제 피크 치는 기간 동안 이제 채용과 이직이 활발했었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줄어들고 있죠. 음. 그래서 현재 그 떨어지는 속도가 잡이 사라지는 잡컷이 훨씬 많고 그 노동의 어떤 쇼티지가 나는 거가 줄어드는 것보다 얘가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10년물이나 그 팁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저항 레벨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음,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전 고점 부근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얘까지 받쳐주니 주식시장이 좀 움직였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음, 이 시티그룹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있잖아요. 이코노믹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 CS라는 이게 이제 피킹할 가능성이 있다. 음, 이게 왜 그러냐? 13주 평균, 그러니까 변화율이 채권 수익률 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지금 얘가 채권 수익률이 꺾이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얘가 꺾이면은 경제 성장 둔화잖아요. 네.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게 좋은 거로 작용한다. 뭐 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이 급락이나 막 불안한 느낌에서도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예, 걱정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시장의 급락, 뭐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부분은 결국 여기 보시는 크레딧 마켓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위로 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여건이 그러니까 뭐든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크레딧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도 크레딧 시장은 전혀 이제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 어제 그 9월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죠? 계절적으로 네. 이제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펀드 스트라트에서는 9월 한 2에서 3%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7월 고점 그 4,600 넘어설 거다. 이 이야기는 여기 이제 그 빈도수랑 이제 뭐 중간값 계산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그 8월까지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까지의 YTD 기준 네. 15% 이상 올랐을 때 뭐 그냥 그 오르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8월이 빠지 그 15% 오르는 동안 8월이 빠진 경우에는 9월이 올랐다. 뭐 이거거든요. 네. 그냥 한마디로 이 표를 설명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그 쭉 올라오다가,
8월에 조정을 받으면 9월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뭐 그냥 이럴 수 있다지 이게 뭐 100%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포브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채팅창에서도 뭐, 허리케인이 오면은 유가가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예, 최근에 수요와 공급, 뭐,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뭐 계속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기술과 단위 경제 인플레이션 상태의 함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 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배럴당.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그림 보시면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지 않은 지금 유가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조정된 레벨이면 현재 여기 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2005년에 1달러가 현재는 1.57달러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걸 굳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최근에 어떤 전망들이 뭐 석유가 조금 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음, 때문에 아까 뭐 안석근 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좀 그래도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불황, 호황 때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을 신경 썼기 때문에 신재생이 좋은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예. 그건 2순위로 밀리게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여전히 미국은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나 봐요. 아, 지금도요? 네, 그게 음, 비율이 한 일주일 기준으로 일부분이 한 20에서 25%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 아마존의 앤디 제시는 안 나오면 뭐 약간 자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협박하듯이 뭐 멘트도 했던데 음, 일단 계속 복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팬데믹 때 47%에서 지금 20에서 25%까지 줄긴 줄었는데 팬데믹 이전은 평균이 2.6%였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음,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그 뭐 오피스가 이제 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예.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고 아까 테슬라는 뭐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거래가 많고 거래가 음, 활발했다는 이야기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PR이 낮아진 거는 결국 매출, 뭐 프라핏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음, 오르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는 뭐 웬만해서 찾아보기 어렵죠. 이런 큰 기업이. 뭐 네. 누가 농담으로 써놨던데 지금부터 뭐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고 이대로 주가가 1150달러인가? 1150달러가 되면 애플이 현 상태에 유지하고 1150달러 오르면 시총 1위다. 지금이다. 애플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예, 예,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건 좀 보기 어려웠던 거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올라오는 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있지만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소위 말하는 이 세이빙 시켜주는 게 절감을 시켜주고, 절감을 제공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뭐냐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세이빙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GPU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효용이 좋아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10,000개, 지금 테슬라가 지금 10,000개로 하잖아요? 네. 3만 개 넣어도, 그러니까 3만 개 넣으면은, 3만 개 넣으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정 어디까지 넣어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가 한계 효용처럼 이렇게 정체가 되냐.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절약되는 그런 이제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아직.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너무 많이 때려 넣으면 안 돼야 되는데, 네. 그 효과가 덜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상장 이후에 21만 2천%가 올랐습니다. 21만 2천%? 네, 21만 와. 2천%가 올랐는데, 그 당시 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IMF 때니까, 네. 한국의 IMF 비슷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환율이 그때 으니까. $10,000를 투자하면, 네, 지금 1,950만 달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난 게 24번, 24년 동안, 반토막 난 게 12번, 그 다음에 90% 하락한 게 2번. 네. 이게 보유가 가능하겠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렇죠.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젠슨 황이 쬐끔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말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런 못할까?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길게 아니라 한 10년 네. 그 보유를 못하는,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개인 투자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렇게 중간중간 하락하는, 맥스 드로다운을 시키는 게 경기 침체도 있고,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위기,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스테이크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 이벤트와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이죠. 겁먹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 악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게 세상이 그런 게 오면은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지나고 보면은 그냥 또 다 지나가고 그런데 그런 반응 때문에 쉽게 이렇게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이겨내야죠. 오히려 이런 게 기회라는 거를 계속 소위 말하는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계속 바꾸려고 뭔가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 위기 때 막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한 번이라도 이제 내야 그 다음에 그게 쉬운 거지. 말로만 그렇게 듣고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2022년에 막 주가 막 빠질 때, 어, 고점 대비 한 30% 이렇게 빠지면은 잘 못 사죠, 사람들. 못 사죠. 그쵸. 엔비디아 고점에서부터 박살날 때 살 수 없었겠죠.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돌아서고 한참 있다가 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습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에 GPU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요게 매출이 지금 거의 뭐 한 4배, 이 몇 배예요? 지금 4배, 4점 몇 배죠? 5배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AMD는 조금 늘었죠, 그죠? 조금 늘었어요. 표도 안 그러니까 나요. 인텔 거 뺏어간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있죠. 인텔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GPU가, 그러니까 CPU가 아닌 GPU의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3년은 AMD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인텔은 이제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중이다. 그래서 음, 결국 이제 이게 더 성장하는 이유는 현재 클라우드 서버의 그 15에서 20%만이 accelerated computing 가속화된 상태고,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50% 넘어서고 100%로 이제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뭐 엔비디아를 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음, GPU를 사야 되고 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다음 네. 이제 어제 이제 구글이 많이 오른 이유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네. 엔비디아도 오른 같이 이제 움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 구글 AI 파트너십 발표에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확장된 파트너십을 또 이야기했고요. 구글이. 거기에 이제 뭐 가장 그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거는 New A3 GPU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H100 기반을 다음 달 출시하는 이겁니다. 그다음에 뭐 음, 어, PX 머신러닝 그 ML 라지 랭귀지 모델도 GPU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음, 이런 이게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이래 왜 그, 일단 내리고요. 네. 그 요거 이제 뭐 그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MSCI, DNA, GM 뭐 여러 기업이 있어요. 워크 뭐 있는데 그건 어쨌든 조금 이따 지켜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결국 이제 구글에 대해서 이 젠 AI의 유니콘,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하는 애들의 70% 이상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현재 제가 이 발표한 이 자료들이 지금 잠깐만요. 이걸 좀 여기다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왜 구글이 홀대받았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아, AI와 관련된 예, 이 제품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어요. 지금 5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TPU 요 버전 5 요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A3 요게 이제 엔비디아와 가는 요게 있고, 그다음에 GK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듀엣 AI라는 거 이제 워커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서비스가 특히 이제 최적화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뭐 투자 의견 매수에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현재 고객 유치 예.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하는 게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150배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 구글 클라우드 AI를 사용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도 올랐고. 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내용은 뭐 그냥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면 되고, 그 음,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요건 그냥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그러면은, 여기 DNA라는 되게 작은 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이 돈나무 언니가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근데 음, 여기랑 이제 구글이랑 현재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유전자 관련 이제 징코라는 회사랑 하는 것 때문에 얘가 주가가 이제 움직였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AI를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제가 그 매운맛을 뽑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예. 왜 움직였나 봤더니 온토는 뭐 기사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어드밴스 칩 패키징의 AI 쪽에 들어가는 이거에 이게 이름이 드래곤플라이 G3 뭐 인스펙테이션 그러니까 검사 장비인데 요게 지금 1억 달러 수주한 게 있어갖고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생산하는데 TSMC가 코어스용으로 이제 HBM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필요한 장비예요. 애가. 온토라는 게 그거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캠트 이거 뭐 CAMT라고 해서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HBM하고 칩넷 쪽에 어드밴스 패키징 머신 요게 주문이 30% 있었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오픈 AI가 지금 매출이 10억 달러래요. 10억 달러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매월 8천만 달러의 매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를 과금해서 쓰는 게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금방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얘가 지금 작년에 2,800만 달러였는데 현재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늘어가는지도 좀 보면 좋은데 올해 초 오픈 AI 기업 가치가 270억 달러였거든요. 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좀 커질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어떤 투자한 거에 대한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안주의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보안업계로 봐서는 얘가 골리앗인데 어쨌든 상당히 커져 있어요. 커져 있어서 그냥 다른 사이버 보안주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얘가 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데 결국 작년에 GPT가 나오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결국 구글이 앞섰어요. 성과가.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성과가 맞아요. 네, 소프트보다 앞섰어요. 네, 지금 성과가 요만큼 더 앞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결국엔 이제 역풍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이제 틀린 경우가 되는 거고요. 좀 그러니까 실제 AI를 했기 때문에 결국 보이지 않게 계속 해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야, 대단하네요. 네, 알파벳 네, 뒷심이 있네, 뒷심이. 네. 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번스타인에서 이제 좀 올렸어요. 지금이 바닥이고 살 때다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약가 인하 한 종목들 10개 제약. 10개 예, 예, 예. 예, 예. 요거 나왔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